후 무거워라 시장을 봐온 꾸러미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숨을 내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은 채 현중이 자신이 들고 온 꾸러미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님 힘드셨죠?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죄송해요. 괜히 같이 가시자고 해가지고 아버님만 힘들게 해서 아니라니까. 그러네 오랜만에 시장에를 갔더니 좋았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래 대답을 한 현중이 식탁 의자에 앉으며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물을 따르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낮에 했던 생각 때문일까? 오늘따라 무거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던 현중이 물을 한가득 채운 컵을 쟁반에 받쳐 들고 다가오는 며느리를 바라보자 굳어있던 얼굴 표정을 바꾸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가 내민 물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킨 현중이 빈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님 드시고 싶어 하시던 꽃게탕 해드릴게요. 생글거리며 말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짓던 현중이 돌아서려는 며느리의 팔을 잡았다. 내 자신의 팔을 잡은 시아버지가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 주희가 반문하듯 대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주희의 얼굴에 조금 당황한 표정이 새겨졌다. 아버님, 평소 보이지 않았던 시아버지의 행동에 조금은 당황한 주희가 시아버지를 나지막이 불렀다. 주희야. 네, 넌 나랑 이렇게 지내는 게 행복하니? 그러니 무슨 뜻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다. 지상한 말씀하실 거라면 대답하지 않을래요? 전 아버님하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말씀드렸는데 왜 또 물으세요? 그냥 듣고 싶어서 그렇다. 다른 뜻으로 물으시는 거 아니시죠? 그래 그렇다면 너무 행복해요. 왜? 이유를 물으시면 대답하지 못해요. 그냥 아버님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아버님한테 좋은 며느리 또 좋은 여자. 마지막 순간에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레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며느리를 바라보던 현중이 주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주희야? 네. 나 지금 널 괜찮겠니? 시아버지의 말에 주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주희로서는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안 되겠냐? 그러나 그런 당황감은 잠시. 다시금 물어오는 시아버지의 말에 주희의 얼굴이 퍼지며 대답을 대신했다. 한편 그렇게 말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들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치죠. 그렇다면 저 같은 남편을 둔 여자들이 모두 시아버지와 그렇고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군요. 아버님과 아내께서는 조혜호 만약 선생님이 저와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술에 취해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던 순간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가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두 사람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차라리 제 아내가 다른 놈과 놀아났다면 이렇게 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선생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전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난 어떡하던 상황을 매끄럽게 끌어가야 했다. 비록 상담을 한 것 말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자를 외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고야 말았다. 두 분께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상담의 내용이 비밀에 붙여지는 탓에 다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선생님의 존재 때문에 두 분은 나름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는 더욱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일에 있어서 선생님의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몫이 아주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고 자신의 모습으로 두 분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지를 말입니다. 결국 모든 잘못은 제게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말씀드렸듯이 그건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괜히 이곳을 찾았군요. 차라리 저 혼자 고민하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군요. 말을 끝내고 무언가 생각에 잠겨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난 처음으로 남자에 대해 연민을 느꼈다.
그동안 두 사람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남자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탓에 막연하게 남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나였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가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남자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후 말문을 연 남자의 말에 난 조금 놀랬다. 이제까지 난 남자가 외동 아들인 줄만 알고 있었다. 형이 24,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커다란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도 없었고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도 거뜬히 합격을 하는 등 아버지의 바램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형 때문에 제가 차별 대우를 받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한동안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비어버린 형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니, 애당초 전 형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형과 저 사이에 존재했던 커다란 넓이만을 확인할 뿐 전 부모님에게 형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남자의 뜻밖의 말을 들으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유가 궁금했다.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그날 형의 옆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운전을 하고 있던 차에 형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사고에서 전 살아남고 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자의 말에서 난 이제껏 나의 머릿속을 뿌옇게 가리고 있던 안개 속에서 하나의 길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형이 죽고 나서 그 죄책감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씻는 길은 형을 대신해서 형이 살고자 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결코 형이 될 수도 형이 살려 했던 삶을 대신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했고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껏 살아왔던 겁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선생님께 형을 잃은 슬픔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던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를 향하는 아버지의 말없는 원망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왜 형을 죽였냐고 원망이라도 했다면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는 침묵으로 저를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내시기만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결혼 1년차가 되어가는 새댁입니다. 남편과 저는 공무원 커플로 임용받아 한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경우입니다. 경선이 너는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인생 목표 거진 다 이뤘네? 친구 같은 딸내미만 한 명 생기면? 너 알다시피 내 꿈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소박했잖아.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난 아직 취준생이라 그런가 결혼까지는 생각도 잘 안 드는데. 너 다니던 공기업 때려치우고 다시 로스쿨 들어가서 그런 거지. 네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니? 그래도 요즘 보면 네가 제일 부럽더라. 벌써 자가도 마련했지. 성격 잘 맞는 애처가 남편에 안정적인 직업까지. 한 가지 치명적인 스트레스가 있잖아. 주말마다 방문 강요하는 시댁 말이야. 어우, 그런데 너네 시어머니 요즘도 주말마다 너네 부부 불러들이시니? 불러만 들으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지. 저번 토요일에도 간단히 먹자면서 준비한 음식이 구첩반상이 넘었다? 소갈비찜에 잡채, 해파리 냉채가 간단히 먹는 수준이란다. 우리 시댁은. 아, 세상에. 근데 맛은 좋았겠다. 이 와중에 소갈비찜 먹고 싶은 생각 들면 좀 그런가? 아주 그렇지. 친구인 나는 주말마다 종갓집 며느리 코스프레로 허리가 휘는데 넌 소갈비찜 얘기 듣고 친구이는 건 좀 소시오패스적이다. 야, 그건 좀 오바다 해. 배고픈데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저기 갈비집 보이는데 간만에 소갈비 어때? 그래, 시국이 무슨 죄겠니? 남자친구가 효자일 때 이런 사태를 알아보지 못한 내 어리석은 식견이 되지. 저희 남편은
요즘 보기 드문 효자입니다.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불이 씌어서 그런가 남편의 그런 면들도 좋게만 보였어요. 얘, 너 남자친구 다 좋은데 좀 마마보이 기질 있는 거 아니야? 너 보기에 그러니? 저번에도 너랑 같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 집 맛있다며 자기 엄마 모시고 온다고 몇 번을 말하더니 오늘도 여기 부모님 모시고 또 온다고 난리잖아. 뭐 맛집 가면 부모님 생각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그거야 속으로 조용히 생각하면 될 일이지. 매번 사람들 앞에서 오픈까지 할 일이냐고. 여자친구랑 여친 친구들 앞에서. 뭐 지 부모님한테 잘하면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겠지. 안 그래? 네 말도 일리는 있는데 결혼 전에 단둘이 잘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무슨 단둘이를 해야 하는데? 우리 언니가 효자한테 시집가서 주말이 없잖니. 금요일 저녁만 되면 시어머니 전화와서 이번 주말에도 올 거지? 좀 와야 한다. 뭐 못 가는 핑계 대면 몸 안 좋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끝끝내 아들 내외 불러들여서 우리 언니 회사 다니는데 요즘은 주말에도 불어 회사 나가서 일하잖아. 시댁 가기 싫어서. 설마 우리 시댁도 그럴까? 지금 남친이랑 주말마다 데이트하는데 시댁에 오란 소리 한 번도 없었는데. 야, 결혼도 전인데 그러면 그게 정상이냐? 우리 언니 시댁도 결혼 전엔 안 그랬어. 결혼하고 나서 바로 태도 돌변한 시댁인 경우지. 내 남친은 경우가 발라서 중간에 중심 잘 잡을 거야. 효자기도 하지만 애처가기도 할 사람이니 내가 결혼 약속했지. 그래,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했을까. 그래도 결혼 전에 시댁이랑 친정에 어떤 주기로 방문할지는 미리 약속해놓는 게 좋긴 하더라. 충고 고마워. 남친한테 한번 말해볼게. 친구는 유달리 부모님을 살갑게 챙기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결혼 전에 그런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솔직히 시댁에 시달리는 시대착오적인 며느리가 내가 될 거라곤 꿈에도 예상 못했습니다.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은 저에게 청혼하면서 경선아,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지만 난 누가 뭐래도 평생 너만의 편이 될게. 네가 도둑질을 해도 살인을 해도 난 네 편을 들면서 평생 살 거야. 정말 무조건 내 편? 당연하지. 오늘부로 나 김민철의 자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심장 머리 모두 다 너 최경선의 것이니까. 나랑 결혼해줄래? 지금 생각하면 닭살이 돋는 멘트지만 남편에겐 진심이 느껴졌고 그렇게 일편단심 저를 바라보는 마음에 크게 조건 같은 것도 따지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경제력이나 집안 배경은 저희 친정이 좀 더 좋은 편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셔서 노후 대비도 안정적이고 외할아버지께서 부동산 임대업을 오래 하신 바람에 전 결혼과 동시에 친정에서 아파트를 마련해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시댁은 지금도 시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고 또 시아버지께서 젊어서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은 바람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못한 편이었거든요. 솔직히 조건 같은 거 상관없이 남편이란 사람 하나가 좋아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시절부터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성격이 잘 맞았어요. 남편과 저는 성격이나 성향은 다르면서도 취향이나 취미는 비슷해서 한 집의 동반자로 살아가기에 최적의 짝꿍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고 행복할 것만 같던 저희 결혼 생활에 강력한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경선아, 이번 주말에는 콩국수 먹으려고 하니까 점심에 늦지 말고 오렴. 콩국수요? 콩국수를 집에서 만드시게요? 그럼 콩국수만큼 간단한 음식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콩은 불렸다가 삶아서 간 다음 시원하게 콩물 만들어 놓을 거니까 너는 내가 말한 방앗간에서 국수 소면만 사오렴. 가평에 있는 방앗간 말씀이세요? 그래. 콩물은 내가 집에서 만든다만 소면까지 만드는 건 힘들어서 그래. 어머님,
시판 소면도 맛있는 거 많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가면 안 될까요? 콩국수의 생명은 콩물하고 소면이다. 가평 방앗간 소면은 직접 손으로 반죽해서 숙성해서 만드는 데다 100% 국산 밀로만 만들어서 그 집 소면만한 데가 없어. 주말 오전부터 가평 다녀오려면 차가 많이 막힐 텐데. 운전은 어차피 민철이가 할 거 아니니? 민철이가 하도 옛날부터 거기 방앗간 자주 다녀와서 안 막히는 빠른 길도 훤히 깨고 있으니까 내외간에 데이트한다 생각하고 다녀오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런 사소한 심부름을 곁들여 주말이면 꼭 시댁에 오라고 성화를 부리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주말에 늦잠 한번 자보지 못하고 시댁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엄마, 콩국수는 뭐니 해도 대한민국에서 엄마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 시원하고 고소하다. 날 더워지면 콩국수만한 게 또 없잖니. 너랑 경선이가 아침부터 바지런히 가평 가서 소면 사온 덕분이다. 경선아, 고생 많았다. 나랑 민철이가 이 집 소면에 길이 들여져서 다른 집 소면은 못 먹는단다. 자기야, 당신도 맛있지? 어때?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소면 한 그릇 더 먹지 그러니? 아니에요. 충분히 많이 먹었어요. 에휴, 너는 보면 밥을 깨작깨작 복스럽지 않게 먹더라. 뭐든지 맛있게 푹푹 먹어야 복도 들어오고 애도 잘 들어서는데. 저희 당장 아이 계획 없어요, 어머님. 너희들 설마 딩크인가 덩크인가 뭐 아이 안 낳고 살자 그런 주의는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부부지간에는 자고로 아이가 있어야 그 살림이 온가원하고 행복하게 유지되는 법이란다. 엄마, 경선이는 아이도 좋아하고 딸도 하면 꼭 낳고 싶어 하니까 걱정 마세요. 딸? 에휴, 다 좋은데 하필이면 왜 딸이야? 2명 아니고 1명 낳을 거면 아들이 낫지 않니? 그게 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그래, 그건 네 말이 맞구나.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갈 거지? 저녁이요? 그래, 저녁에는 토종닭 사다가 푹 구워서 한방 백숙하려고 그런다. 낮에 시원한 음식 먹었으니 저녁에는 뜨신 음식으로 보신을 해야지. 안 그래? 우와, 저녁 메뉴는 백숙이에요, 엄마? 그래, 토종닭 푹 구워서 감자랑 부추 듬뿍 넣어서. 맛있겠다. 엄마, 녹두도 좀 넣어서 해주세요. 엄마가 만든 녹두 닭백숙이 안 그래도 엄청 생각났는데. 당연히 녹두도 다 불려놨지. 경선아, 너는 할 거 없고 점심 먹는 설거지랑 닭 손질만 좀 해두거라. 다듬는 김에 부추도 좀 손질해두고. 알았지? 내 식구 먹은 점심 설거지만 해도 솔직히 산더미 같은 분량이 나오곤 했습니다. 간단하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콩국수 하나를 먹어도 곁들이는 김치만 4-5가지에다 감자전이니 파전 같은 음식을 더해서 먹는 통에 설거지는 언제나 중노동이었죠. 점심 먹은 마무리가 끝나면 또 거하게 한상 차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요. 여보, 설마 우리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식사해야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면 솔직히 돈이나 많이 들고 음식이 맛도 없잖아. 안 그래? 그거야 그렇지만 명색이 신혼인데 매번 주말마다 시댁걸음하게 할 거냐고. 당신 우리 집에 가는 거 많이 불편해? 솔직히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솔직히 나도 좋아. 어머님 음식 솜씨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주방에서 동동거리며 밑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건 죄다 내 차지인 거 알고 있지? 미안해 여보. 당신 입장을 생각 못했다. 최대한 주말에 우리 집 가는 거 자제하자. 그리고 어쩌다 우리 집 가게 되더라도 내가 설거지니 밑 준비니 다 할게. 초반에 제가 불만을 쏟아내자 남편은 저를 달래며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면서 자리보전하게 되셨어요. 네 아버지가 왼쪽 다리랑 어깨를 크게 다쳐서 한동안 문밖걸음을 못하게 생겼구나. 운수회사에서는 뭐래요? 뭐 기본적인 보상은 해준다는데 매일 밖에 나가 운전하던 사람이 집안에만 갇혀 지내려니 못할 노릇이지 뭐. 아버지 목욕이니 뭐니 수발들려면 엄마 혼자 힘드실 건데 간병인 한 명 고용하세요. 말도 아닌 소리 하지도 말아라.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얼만데 간도 크게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 아빠가 평생 자리보전하실 것도 아니고 재활치료하실 동안만 쓸 건데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간병인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네 처가보다 처져서 너 장가 보낼 때 눈치코치 보였는데 시아버지 간병인 쓴다고 네가 돈 쓴다고 하면 네 처가가 참 좋아도 하겠구나. 엄마, 경선이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경선이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간병인만 해도 경선이가 나서서 불러드리자고 한 건데요. 경선이가 말을 아무리 그렇게 했다손 쳐도 나는 불편하구나. 그리고 내가 운신이 힘든 것도 아니고 사지육신 멀쩡한데 왜 네 아빠 간병을 남의 손에 맡기니? 아유, 정말 엄마 고집은 알아줘야 해요. 그럼 하시다 정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목욕 같은 것도 그렇고 재활운동도 매일 다녀야 하는데 엄마 혼자는 힘드실 거예요. 하다가 정 힘들면 말할 테니 그 전까지는 간병인이니 뭐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엄마 혼자서 아빠 병수발하게 해드려서 마음에 걸려서 그러죠. 정 엄마가 마음에 걸리면 집에나 자주 찾아오렴. 엄마는 그저 자주 너희 내외가 얼굴 보여주는 게 낙이다. 네 아버지도 집에만 계시니 사람이 그리워서 너희 내외가 자주 찾아오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효도야. 알았어요,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자리보전을 하며 집에 계시게 되면서 주말마다의 시댁 방문은 저희 부부의 루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거 힘든 거는 아는데 아버지 회복하실 때까지만 좀 이해해주라. 응? 알았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버님 편찮으셔서 그런 건데 내가 이해할게. 고마워, 자기야.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목욕시키는 일은 엄마 혼자 아무래도 힘드셔서 주말에 가서 내가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효자인 남편이 시어머니 혼자서 시아버지 병수발 때문에 힘들어서 시댁에 간다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영원히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회복할 때까지만이니까 저도 주말마다 가서 시어머니 음식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청소도 하고 나름 며느리 역할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했더랬죠. 아이고, 우리 경선이 같은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을까? 화장실 청소랑 베란다 청소를 올 때마다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니. 아버님 케어하시느라 다른 살림하기 힘드시잖아요. 저녁에는 네가 좋아하는 잡채 무칠 거니까 저녁 먹고 가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시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리고 운동을 함께 가드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 준비를 하거나 시댁 살림을 하면서 주말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시댁에서 잤니? 토요일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가는 것도 번거로워서 이젠 그냥 토요일 하루는 자고 오게 되더라. 어제는 뭐 해먹었니? 보면 너네 시댁은 매번 고한 거 해먹던데. 어만두랑 팥칼국수 해먹었어. 만두랑 칼국수 반죽 하느라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네. 아휴, 어만두? 무슨 사극 드라마에서나 보던 음식을 너희 시댁에선 아무렇지 않게 해먹는구나? 야, 너 이러다 장금이로 거듭나겠다, 경선아. 이러고 평생 살라면 못하지. 시아버지 회복하실 동안만 그러기로 한 거니까 효자 남편 생각해서 꾹 참는 중이야. 제발 이 며느라기 루틴이 네 시아버지 회복할 때까지만 가야 할 텐데 걱정이다, 얘.
야, 악담을 해라, 악담을. 시아버지 회복하시고 다시 택시 운전 시작하시면 주말마다 시댁행은 어림없어. 결혼하고 친정에도 몇 번 못 가봤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래, 네 남편이랑 약속했다니 그리 해야지. 암튼 네가 효자 남편이랑 결혼해서 고생이 많다야. 시아버지께서는 반년 넘게 재활치료를 하며 집에서 투병하시고 다행히 몸이 점점 회복되셨습니다. 다리와 어깨 통증이 사라져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며느라, 나 오늘 몇 개월 만에 택시 몰고 출근한다. 어머, 아버님, 너무 축하드려요. 혹시 무리해서 운전대 잡으신 거는 아니죠? 아니다. 네 시어머니 지극정성 간호해. 또 너희 내외가 주말마다 와서 봉사해준 덕분에 내가 씻은 듯이 싹 나았어. 아이, 고맙다. 내가 인사하려고 전화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애는 어머님이랑 그이가 많이 썼죠.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고 와이프지만 너는 며느리잖니? 솔직히 나는 너에게 가장 고맙구나. 건강하게 회복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오냐, 그래. 앞으로는 주말에 너희 내외간에 오붓하게 지내려. 전화 끊는다. 시아버지의 전화를 듣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버님께서 쾌차하신 것도 기쁘지만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루틴을 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자 해방감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전 내친 김에 남편과 미뤄뒀던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여행 계획에 들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 월요일도 빨간 날이라 황금 연휴인 거 알지? 미뤄뒀던 제주도 여행 떠나자. 갑자기 제주도 여행? 갑자기라니. 우리 원래 봄부터 가기로 했던 건데 아버님 편찮으시면서 차일피일 미뤄뒀던 거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지금 성수기라 갑자기 알아보면 숙소 같은 거 풀예약이지 않을까? 미숙 언니가 회원권 준 리조트라서 스위트룸으로 바로 예약되던데? 그렇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 주말에 본가일 간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몸 회복될 때까지만 주말에 당신 집 가기로 했었잖아. 아버님 며칠 전에 전화 오셔서 이제 택시 운전 다시 시작했다고 고맙다고 전화까지 오셨는데. 그거야 나도 알지. 아빠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경선이 네 노력도 크고. 그런데 아버님 쾌차하시고 맞는 첫 주말에 또 시댁을 가자는 거야? 당연히 앞으로는 안 그러지. 그런데 이번 주말엔 엄마가 너 고생했다고 또 아빠 낳은 기념으로 다 같이 가족 식사하자고 하시네. 처음 한두 번은 뭐 그러려니 하고 남편의 부탁을 못 이긴 척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날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희 부부를 주말마다 시댁에 불러들이는 시어머니셨어요. 경선아, 이번 주말에 바쁘니? 네, 친구들하고 동창 모임이 잡혀서요. 그렇구나. 그러면 민철이만 오라고 해서 좀 고치라고 해야겠다. 뭘 고치는데요? 집안에 뭐가 고장났어요? 우리 집이 낡은 단독이라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나잖니. 네 시아버지는 그런 거 고치는 데는 똥손이고 또 철물점이나 그런 데 업자 부르면 부르는 게 값이라 엄두가 안 나서 말이야. 네, 민철 씨 보고 가서 고치라고 할게요. 그래, 지하실에 계단 엇나간 거랑 두꺼비 집 자꾸 나가는 것만 손보고 얼른 집으로 보내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시댁에 불려간 남편은 주말 하루 종일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뭐 시댁에서의 루틴이야 말로 설명듣지 않아도 뻔했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이어지는 거하고 맛있는 식사. 솔직히 집에 뭘 고친다는 것은 작은 핑계고 종일 아들에게 맛있는 걸 해먹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바람이라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간장게장이랑 멸치볶음 싸왔어. 당신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당신 주말마다 집에 가는 거 좀 그만하면 안 돼? 오늘은 사정이 좀 특별했잖아. 지하실 계단이랑 두꺼비집 고장나서. 우리 집에 나 아니면 그런 거 뚝딱뚝딱 고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철물점도 있고 널린 게 서비스 센터인데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작은 거 고치면서 남의 손 빌리는 거 안 좋아하셔서 그래. 당신도 우리 엄마 성향 잘 알잖아. 당신은 어머니 성향만 중요하고 와이프 성향은 하나도 안 중요하니? 여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당신 분명히 나랑 약속했어. 아버님 다리랑 어깨 다친 거 나을 때까지만 주말에 시댁 가기로. 이미 그 약속 안 지킨 지 한참인데 나도 더는 못 참아. 처음엔 저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싫어서 주말에 시댁걸음하는 걸 관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주말에 영화 보러 온 거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러게, 당신이랑 일요일 조조 영화를 보러 오니까 우리가 결혼한 게 실감이 나네. 우리 점심은 브런치 먹고 들어가자. 여기 극장 앞에 유명한 브런치 가게 있어. 그때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불길하게 울려댄 것은요. 민철아, 너 지금 어디니? 엄마? 나 지금 경선이랑 영화 보고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구나. 아유, 어리야. 아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계단 청소를 하다가 구르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한 것 같다. 아유, 어리야. 엄마도 참 조심 좀 하시지. 아빠는요? 네 아빠 오랜만에 일 시작했다고 요즘 주말에도 종일 택시 운전이다.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나 죽네. 엄마 조금만 계세요. 제가 당장 달려갈게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엄마가 허리를 다치셨나 봐.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응급실이라도 가야 하는 상황인 줄 알고 저와 남편은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뜨거운 찜질을 했더니 좀 통증이 가라앉는구나. 엄마, 얼른 일어나세요. 당장 응급실 가게요. 모르는 병도 아닌데 무슨 응급실식이나. 아까 다 죽어갈 땐 언제고 병원을 안 가세요. 엄마가 워낙 허리가 약해서 한 계절에 꼭 한 번씩 삐끗하는 거 너도 알잖니. 내일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좋아질걸. 뭐하러 응급실 가서 돈을 써. 그래도 통증이 심한데 어떻게 내일까지 참아요. 너랑 경선이가 와서 아픈 것도 쏙 들어갔구나. 경선아,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렴. 마침 오전에 유부초밥 싸둔 게 있다. 식탁에 있으니 장국만 데펴서 민철이랑 먹어. 전 순간 시어머니가 꾀병을 부리고 저희네 애를 불러들였음을 직감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유부초밥을 먹기 시작한 순간 거실에 걸레질을 시작한 시어머니셨던 거죠. 엄마, 허리 삐끗했던 사람이 걸레질 하시는 거예요? 엄마 말하는 거 못 들었어. 너희네에 와서 엄마 허리 다 나았다고. 저녁에 솥밥 할 거니까 저녁이나 먹고 가렴. 한동안 주말만 되면 없던 병이 생기는 시어머니였고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저와 남편은 시댁의 주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하고 말 좀 해. 금요일 저녁만 되면 당신 표정 어두워지는 탓에 내가 숨을 못 쉬겠다. 나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한계치까지 왔다는 거 당신도 알지? 그동안은 나름 사정이 있었잖아. 아빠가 많이 아프셨고 또 그 후론 엄마가 건강이 자주 안 좋으셨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아버님이야 교통사고 나서 한동안 자리보전 하셨다지만 어머님은 다분히 꾀병이라는 거 당신도 다 알잖아. 여보, 엄마가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으면 그러시겠어. 주말에 아빠도 일 나가시고 집에 안 계셔서 적적해서 그러신 건데 자기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아니, 난 더 이상 이해 못하겠다. 나와 당신 집 둘 중에서 택해. 난 앞으로 설날, 추석,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날 외에는
시댁거름 안 할 거니까. 남편에게 엄포를 놓고 냉랭한 부부관계를 이어가던 중 친정 식구 중에 결혼하는 조카가 있어서 강원도 친정집에 잔치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에 가서도 남편과 냉전 중이라 살갑게 말을 섞지 않았죠. 경선아, 너 김서방하고 싸웠니? 아, 몰라. 정말 짜증나서 더 이상 저 사람이랑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뭐 죽고 못 살아 결혼하겠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벌써 그런 말이 나와. 전 자초지종을 시시콜콜하게 엄마에게 말씀드렸죠. 효자인 거 알고 결혼했으면서 세상 왜 그래? 아, 뭐 지만 효자냐고요. 나도 결혼 전에는 효녀라고 칭찬 듣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결혼하고부터는 가정이 우선이고 가정에 충실한데 본인만 효자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요.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지. 그래도 김서방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니 네가 잘 설득해봐라. 응? 아,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을 때도 됐는데 매번 약속만 하고 막상 시어머니가 아프다, 집에 뭐 고장났다 하면 당장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간다고요. 듣자하니 너도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김서방이 좀 심한 것 같구나. 친정엄마는 저의 얘기를 듣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여럿 있었기에 엄마는 남일 같지 않고 걱정을 하셨던 거죠. 저와 남편은 원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고 친정집에서 하루 잔 다음날 서울로 올라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가는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엄마가 저를 몰래 먼저 깨우시더군요. 경선이 너 잠깐 밖에 나와봐라. 엄마,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너 오늘 아침 먹고 서울 올라간다고 했지? 그랬죠. 근데 왜요? 너 엄마 말 듣고 오늘 절대로 김서방이랑 같이 서울 올라가지 마.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엄마에게 꼬치꼬치 캐물으려는데 남편과 친정아빠가 밖으로 나왔고 대화를 더는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하루 더 친정에 있다가 갈게. 당신 아직도 나한테 화 덜 풀려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고 나도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매주 주말이면 자기 집에 가면서 어쩌다 내가 친정에 하루 더 잔다는 게 불만이야? 저의 팩트 폭력에 남편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혼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집밥을 먹어서인지 저는 잠이 쏟아져서 혼곤히 낮잠을 잤습니다. 한참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10통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발신인을 확인해 보니까 손이 형님이었죠. 형님, 어쩐 일이세요? 동서, 지금 어디야? 저야 친정집이죠. 왜 그러세요? 친정 조카 결혼식에 갔다더니만 아직 친정집이구나? 다행이네. 무슨 일 있으세요? 막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들리는데 어디세요? 아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나 지금 동선의 집에 있고 집에서 잔치 한판 거하게 펼쳐진 상황이야. 네? 저희 집에서 잔치요? 나도 오늘 와서야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아버님 운수업에 몸담은 지 30주년 되는 날이라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서 잔치 중이다. 전 그런 말 하나도 못 들었는데 그 잔치를 우리 집에서 한다고요? 어머님께선 서방님에게 동서한테 말하라 이런 모양인데 아마 서방님이 동서 눈치보다 말 못한 모양이다.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주인도 없는 집에서 잔치가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나도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동서한테 전화한 거야.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서방님과 대판 싸워서 아예 안 들어오는 줄 알았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왕 친정에 있다니 뭐 다행이다. 결혼한 새댁이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는 거 보면서 그건 내가 괜히 미안했는데 오늘 시댁 봉사는 내가 하는 걸로 할게. 오늘 일이 많으셨어요? 동서 말도 마라. 어머님 스타일 동서도 알지? 간단하게 먹자 해놓고 궁중 수라상 차리시는 거. 오늘 전만 7가지 붙였어. 튀김도 4가지나 하고. 사람들 뷔페 식당 온 것 같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차리는 며느리는 중노동이지 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형님. 나야 어머님 성적 맞춰드릴 자신이 없어서 시댁 걸음 안 한 지 오래돼서 오랜만에 봉사인 걸 뭐. 친정에 간 거니까 이왕 간 거 푹 쉬다 와. 오늘 잔치 벌인 뒤처리는 내가 말끔하게 다 하고 갈게. 감사해요, 형님. 전화 끊고서 저는 당장 친정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 다 알고서 저 부러 못 가게 하신 거예요? 형님이랑 통화했구나. 너희 시어머니도 참 극성이다. 오늘 저희 집에서 잔치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찌 알긴 어찌 알아. 너희 남편 밤늦게 집 밖에 나가서 하도 통화를 오래 하길래 혹시 바람이라도 났나 싶어서 쫓아가 봤더니만 그건 아니고 제 어머니랑 통화 중이더구나. 정말 저 사람을 어쩌면 좋을까요? 네가 홀몸도 아니고 임신 초기인데 오늘 서울 올라가서 남편이랑 부부싸움 해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못 가게 한 거다. 임신한 거 아직 그 사람한테 말도 안 했어요. 애 아빠한테 임신 사실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러니? 안 살 살림도 아니고 애까지 들어섰는데 이참에 김서방한테 똑바로 말해라 너도. 저도 뭔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엄마. 전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지는 대신 그날 밤도 친정에서 하루 더 자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고 퇴근한 다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차분하게 얘기했죠.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당신 혹시... 뭐,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서 아버님 문수업 30주년 파티한 거 말하는 거야? 그거야 형님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 여보, 내가 원래 말 안 하려던 게 아니라 당신이 알면 너무 노발대발 화낼 것 같아서 서울로 같이 와도 당신은 집에 못 오게 하려고 했어. 뭘 어떻게 못 오게 했을 건데? 당신 좋아하는 공연 예매해뒀었어. 뮤지컬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거 보면서 기다리라고 하려고 했지. 여보,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게 무슨 말이야? 효자와 애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사람 몸은 2개가 아니야. 하나의 몸으로 2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축나는 거 아니야. 여보, 나한테는 당신도 소중하고 어머니도 소중한데 그럼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불쌍한 얼굴로 저를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려는 찰나 저는 마음을 독하게 다잡았죠. 지금 바로 사태를 정리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평생 독박 시집살이에 그와 더불어 남편과의 금슬도 점점 나빠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먼저 말할 게 있어. 나 임신했어. 임신 10주 차고 초기라서 조심하라고 하더라. 자기야, 그런 중대 발표를 왜 이제 하는 거야? 그동안 당신 하는 거 보면서 난 날 사랑하는 김민철과 결혼한 게 아니라 그저 효자 아들 김민철과 결혼한 것 같아서 솔직히 이 결혼 물러야 하나 그런 생각했거든? 여보,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서 화가 났기로서니 그런 무서운 말이 어딨니? 내가 뭐하러 당신 무섭게 할 말을 하겠어?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 무섭게 하는 말 내가 하고 싶겠니? 여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사람 불안하게 하지 말고 본론을 말해라, 응? 우리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함께 잘 키워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약속, 룰이 필요하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약속인데? 무슨 룰이든지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다 따를게. 갑자기? 난 이제 솔직히 당신 그런 호언장담 믿기지가 않는다. 매번 말로는 시댁에 주말에 안 간다고 해놓고 어머님 한마디면 나와의 약속 같은 건 깡그리 있고 쪼르르 어머님께 달려가는 당신이었으니까. 아, 여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 당신 뱃속에서 우리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그리고 아기가 아니어도 당신 그동안 힘든 거에 내가 무심했던 거 나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었어. 그 말 진심이야? 정말이야, 여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면 내 성이 김가가 아니고 박가다, 박가. 좋아. 당신 각오와 진심이 그렇다니 나도 말할게. 나 앞으론 당신 집에 딱 1년에 5번만 갈 거야. 설날, 추석, 어버이날, 어머님 아버님 생신. 그건 우리가 예전에도 약속했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구두 약속만으로는 안 되겠어. 혼인계약서 다시 쓰고 어머님께도 당신이 선언해. 뭘 선언하라는 거야? 어머님께 우리 부부 사이의 약속 선언하고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가정 지킬 수 있게 해달라 딱 잘라 말하라고. 여보, 내가 실행하면 되지. 엄마한테 굳이 그걸 말하라는 거야? 혼인계약서 공증받고 와서 그것도 보여드려. 안 그러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여보, 이혼이라니. 그럼 막말이 어딨니? 막말이 아니라 난 싱글맘 될 각오 불사하고 하는 말이야. 작정해서 하는 말이란 거 당신 모르겠어? 내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거 당신 몰라? 내가 물러설 틈도 없이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다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을 어길 시 저에게 모든 공동재산을 넘기고 위자료를 얹은 이혼을 순수하게 해준다는 혼인계약서를 다시 썼죠. 아니지, 지금 이걸 날 보라고 가지고 온 거냐?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저 역시 결혼해서까지 원가족과 분리 안 된 남자와 평생 살 자신은 없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진작에 좀 적당히 저희 부부 불러들이셨으면 경선이가 이런 지경까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주말마다 시댁걸음하느라 저희 부부 사이가 이만큼 갈등이 심했다는 거고요. 앞으론 저 가정에 충실해야 하니까 혼인계약서에 나온 날만 집에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선이 너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직성이 풀리니? 어머님, 저도 애초에 이렇게까지 강경한 방법을 쓰고 싶진 않았어요. 제 나름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지 아닐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엄마,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경선이 이제 홀몸도 아니고 저 이제 진짜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경선이랑 사이좋게 살 수 있게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선언한 뒤 시어머니께서는 한 달을 몸져 누우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 전해 들은 말이라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속병으로 한참을 몸져 누운 시어머니셨죠. 그래도 이번만큼은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저와의 약속을 지키더군요. 주말엔 저와 미리 약속한 데이트를 하거나 사모들이 하는 요가 클래스에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당신 혹시 내가 임신한 기간에만 나한테 충실한 거 아니겠지? 최경선,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어? 앞으로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너랑 우리 꼬물이밖에 없거든? 제 기호와는 다르게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도 남편은 혼인계약서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저는 소원대로 귀여운 딸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딸을 출산한 뒤 번갈아가며 1년씩 육아휴직을 내서 남편과 저는
딸아이 케어를 돌아가며 부지런히 하고 있죠. 주말에는 억지로 시댁에 불려가는 대신 가족들만의 오롯한 휴일을 보낸 지 5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보, 내가 혼인계약서 운운하면서 당신 집에 못 가게 해서 서운하지 않아? 그런 게 어딨니? 우리 소희 돌보느라 주말에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예전엔 내가 어머님 성화에 매주 불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이젠 어머님도 주말에 오라가라 하시지도 않는데 당신 가고 싶을 때마다 집에 다녀와. 와, 정말? 우리 와이프 왜 이렇게 너그러워졌니? 소희 나와보니까 엄마 마음 알게 돼서?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 얼굴이다. 치, 알아맞혔네. 결혼 6년 차가 되어가니까 내 표정 보면 딱 나오나 봐. 여보, 정말 주말에 어머니 보러 자주 가도 돼? 응. 소희 데리고 가고 싶을 때마다 가. 나도 내킬 땐 따라 나설게. 그렇다고 또 너무 자주 가면 나 혼인계약서 다시 쓰자고 한다. 알았어. 우리 가족 약속이랑 휴식이 우선이고 차선책으로 틈이 날 때 가는 걸로. 오케이?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남편이 5년 넘게 저와의 약속을 잘 지켜주었고 저도 그 보답으로 남편에게 좀 더 너그러운 시댁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남편은 시댁을 찾습니다. 저도 덩달아 한 달에 1번 정도는 시댁에 가고요. 영영 시댁 걸음은 1년에 5번만 할 줄 알았더니 웬일로 마음을 바꾸었니?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님? 그럼 원래대로 1년에 5번만 오는 걸로 할까요? 암튼 너는 말뿐새하고는 농담하고 진담도 구분을 못하니? 아님, 못하는 척 하는 거야? 간만에 어머님 뵈니까 골려드리고 싶었나 봐요. 심히 놀리는 며느리가 있고 아휴 말세다 말세야. 뭐야, 두 사람 또 혹시 싸우는 거예요? 아휴 저 팔불출. 왜? 네 마누라한테 야단이라도 치는 줄 알았어? 엄마, 오랜만에 시댁 왔는데 잔소리하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해요. 마음에 안 드셔도 그저 좋다 하세요. 어디 가봐야 우리 경선이만한 며느리 찾기도 힘들어요. 어련하시려고요. 뜨신 밥 먹고 신 걱정하지 말고 와서 네 딸이나 얼러라. 계속 얻고 있었더니 등이 다 아프구나. 네 엄마, 소희 이리 주세요. 침까지 흘리면서 벌써 잠들었네요. 이제는 예전보다 방문 횟수를 늘렸어도 따로 무리하게 저희 가족을 시댁에 오라고 강요하지 않는 시어머니십니다. 저희가 찾아갈 때만 환대해 주시고 따로 오라는 부담을 주지는 않으시죠. 굳이 횟수를 재자면 한 달에 2번 남편은 시댁에, 저는 1번 가는 것 같아요.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가는 날 저는 강원도에 제 친정집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너 혼자 왔니? 김서방은 집 본가에 갔고? 네, 소희 데리고 그 사람 시댁에 갔어요. 시부모님이랑 해서 다 같이 소희 데리고 놀이공원 간다고요. 시댁 나들이에 며느리만 쏙 빠졌구나. 그래도 넌 참 좋은 시대를 산다. 우리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여자든 남자든 점점 살기 좋아져야 그게 살만하는 세상이지. 안 그래요? 어째 듣기에 따라 좀 불공평한 말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시어머니들이 살기 좋아지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엄마, 그런 소리 하시면 어디 가서 꼰대 소리 들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당당하게 손주 손녀 케어 거부하시는 분들도 쿨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뭐라 하실 건데요, 그럼? 어머, 또 그런 면이 있었구나. 네 말 맞다나 남자나 여자나 늙으나 젊으나 점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 맞다. 그럼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엄마. 친정엄마와 깔깔거리며 목욕탕에 가는 길,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지금 엄마랑 동네 목욕탕 가는 길이에요. 소희가 삐아닥 보여달라는데 그게 무슨 만화야? 아, 그거요.
7호와 클래식 동요라고 다 캐릭터가 나와서 친구들이랑 노래하고 춤추는 만화 있잖아. 아, 그거 말한 거구나. 알았어, 여보. 장모님이랑 목욕 잘하고 와. 다음 달에 나도 찾아뵙는다 말씀드리고. 알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소희 데리고 놀이동산 다니는 거 안 힘드시대요? 손주딸 덕분에 몇십 년 만에 놀이동산 와본다고 두 분이 더 신나하시네. 아, 되려 내가 힘들다. 아주 오늘 날씨도 덥고 목도 마르고 죽겠네. 시원한 거 한 잔 사 먹고 돌아다녀요. 이따 소희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보내주고요. 알았어. 내일 저녁에 보자고. 주말마다 시댁 방문하는 일로 새댁이었던 시절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저였는데 지금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휴, 네 시어머니 한 고집 하는 양반인데 그래도 네가 이혼하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한 소리 한 게 효과가 있긴 있었나 보다. 그러게요. 결혼하고 1년을 주말은 무조건 시댁에 불려갔으니 아마 그 패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포기 못했으면 저 김서방이랑 계속 못 살았을 거예요. 김서방이 하도 효자라 지 부모한테 완전히 독립하는 게 시간이 걸렸을 게다. 그러게요. 모든 사람이 원래 살던 습관 바뀌기가 힘든 거니까. 너희 시어머니도 시적절하게 아들 포기하고 네 남편도 정신 차리고 너에게 충실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게요. 제가 그거 고마워서 소희 아빠 내킬 때마다 시댁 가도 뭐라 안 하잖아요. 부부란 게 그런 거다. 부족한 건 서로 채워주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반씩 양보하면서 사는 거. 네, 반씩 양보하면서 사는 거. 엄마, 말은 쉬운데 그런 결론 내리고 서로 맞춰가는 게 뭐 이리 우여곡절도 많고 난리법석이 많았나 몰라요. 그러게 말이다. 네 시어머니 너 없는 네 신혼집서 네 시아버지 30주년 근속 축하잔치가 압권이었지. 진짜 저 그땐 정말 너무 아니다 싶어서 이혼카드 내밀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신의 한 수였다 싶어요. 말이야 이렇게 한다만 네 시어머니도 아들을 출가 외인이다 생각하고 마음 내려놔준 게 다행이지. 그럼요. 나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일 없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거 저도 조금은 알겠어요, 엄마. 우리 딸이 애엄마 되더니 철들었구나. 저희 부부는 주말을 보내는 문제로 이혼 위기까지 겪었었는데 여러분의 주말은 어떠신가요? 모쪼록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